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8.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지만 폭염은 꺾이지 않을 기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래저래 난관입니다. 투자 유치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이번엔 노동계가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올가을 북한예술단의 남한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북한만 동의하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5월 단체들이 5.18을 떠오르게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역대급이다, 기록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진짜 기록이 깨졌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8.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1994년의 최고 기록과 같았는데요. 기록으로 본 올여름 더위는 어떤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8.5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곡성 옥과가 39.1도, 광양읍이 38.9도를 기록했고 광주 풍암동은 38.7도, 광주 과학기술원은 38.6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최고조에 이른 한낮, 행인들은 도심 속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지열부터 아주 차 지나가는 그 공기 아주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거의 40도, 막 50도가 그냥 숨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째감 온도가. 아주 안식처고 아늑하고 우리한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진짜 좋. 시민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폭염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로 기록된 1994년도의 더위와 맞먹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994년도와 올 여름의 더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7월 1일부터 27일까지를 놓고 봤을 때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지속된 날은 1994년이 19일, 올해는 16일로 역대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평균은 1994년이 34.9도, 올해는 33도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입니다. 반면 비가 연속해서 오지 않은 날은 올해가 21일째로 14일이었던 1994년보다 더 깁니다. 내일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나기도 폭염의 기세를 꺾진 못해 주말과 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 계획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이제야 성사되는가 싶었는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논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마저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통해 빚그린 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광주시.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4천만 원 선의 임금에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공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 소득 측면에선 대기업 근로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그 적정연금에 플러스해서 이 복지연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 그 향유할수 있는 임금은 훨씬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남이나 평동 등 다른 산단은 외면한 채 예산을 투입해 빚그린 산단의 특정 근로자들에게만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건 사실상 재벌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되려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은 여건을 찾아 근로자들이 빚그린 산단으로 몰릴 경우 다른 산단의 업체들은 인력난 등 상황이 더욱 악화돼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광주형 재벌 특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노총마저 그동안 활동해왔던 일자리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니라며 구색맞추기위원회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형식적인 일자리 늘리기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위주 사업,
지적 위주 사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8월 투자 협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등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북한예술단의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만 오케이 하면 성사될 정도로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렸던 남한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입니다. 당시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직후부터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예술단의 광주 공연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의 면담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을 공연 얘기를 먼저 꺼낸 걸 보면 이 요청을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공연 후보지 추천까지 마쳤습니다. 상징성이라든가 저희 대회와 관련성이라든가 그걸 생각해서 이제 ACC 또 광주여대 체육관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문화전당에서는 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이 열리고 광주여대 체육관은 수영대회 개막식 장소라는 점에서 어디든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아직 공연 일정마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지만 북측만 동의한다면 광주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내년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참사 당시 세월호는 짙은 안개 때문에 출항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지만 무리하게 운항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운항을 계속해온 사실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고 전날 밤 오후 6시 30분 출항 예정이었던 세월호는 2시간 30분 늦은 9시에 출항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다른 9척의 배는 모두 출항을 취소했지만 세월호만 유일하게 인천항을 나섰습니다. 원래는 여행 위치는 거기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오전 8시 반에 아침 먹는다 그랬는데 출항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MBC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무리한 운항은 처음이 아니었음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일항사나 가판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 노트입니다. 오하마나호와 교대로 하루에 한 차례씩 인천과 제주를 오갔던 세월호는 사고 석 달 전인 1월 20일에도 제주에서 늦게 출항했고 다음 날 인천에서도 지연 출항은 반복됐습니다. 바람이 그날 좀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잘 안 떨어졌어요. 부대에서 이제 떨어져야 이제 출항할 거 아닙니까? 당직자들이 남긴 야간 기록에도 안개로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항한 정황은 수십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달 선미 램프 와이어의 사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퓨즈 고장으로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2달 뒤 침몰까지 세월호의 운항은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5월 단체들이 제2의 5.18을 보는 것 같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5.18을 겪은 당사자들에게 계엄령 문건은 80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며 무고한 광주 시민에게 그랬듯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적으로 몰고 계엄령을 모의한 것은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군 당국이 계엄령 문건 작성의 목적과 배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광주와 대구 등의 지역을 오가던 KTX 노선 폐지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해 공항철도 선로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성 강화,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레일 측은 국토부가 다음 주 중으로 폐지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휴가 시즌에 맞춰
더위를 잊게 해줄 여름 축제들도 잇따라 개막하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던지고 맞고 터지고 시원한 물세례를 주고받습니다. 강변에는 뜬금없는 모래사장이 만들어졌고 선베드, 해먹까지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장흥 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올해는 동학군의 마지막 항전이었던 석대뜰 전투를 재현해 물싸움 난장이 펼쳐집니다. 맑은 탐진강물에서 물의 소중함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억불산 자락에 편백숲 우드랜 데에서는 푸른 숲의 이로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진 청자촌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청자축제가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의 피색 청자를 직접 보고 만지고 빚어보는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무대를 시켜줄 초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도자기 올려인 고령터를 만끽할 수 있는 태토 수영장도 이색 즐길거리입니다. 가족 단위로는 먼저 청자의 올려인 점토를 가지고 만지고 놀고 던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더위도 쉬어가는 여름 축제들이 잇따라 팡파레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만 송이 순백의 꽃잔치가 펼쳐진 무안 연꽃축제가 다음 달 9일 개막하고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고흥 우주항공축제, 여수 불꽃축제, 보성 전어축제 등 남들은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히면서 환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영암병원 소속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사중추돌로 이어져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지고 의료진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며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험생을 가르쳤던 불법 과외학원 운영자를 입건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 학원 간판을 내걸고 학생들을 모아 수강료를 받으며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학원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른 학생이 이 학원에서 과외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 유출된 시험지에 대한 문제풀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남구 송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소방서 김모 소방사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던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